네, 이제 다음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임기 중에 가장 잘한 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M 문화복합타운입니다.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과 손을 잡고 창원의 새로운 한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SM타운 건립을 둘러싸고 부동산 위주의 개발 방식 그리고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창원시 SM타운 건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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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입니다. 네, 아시죠? 이 노래. 왜 지금 저기서 저 사람이 으르렁을 부르지? 하신다면 네. 아니, 세대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천희 형께서 아까 연습하시더라고요. 그 노래 보고요. 정말요? 네. 들어볼까요? 자꾸 묻는다. 네. 저희 많이 SM 잘하시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대표 가수죠. 엑소의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SM 문화복합타운이 창원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반응이 우와 정말 창원에 이러면서 참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SM 하면은 우리나라 3대 기획사죠. YG, JYP하고 제 첫 번째 손가락을 꼽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노래 방금 불렀지만 엑소가 있고요. 네. 잘 아시는 소녀시대, 강타, 보아, 동방신기, 샤이니, 슈퍼주니어, 에펙스 다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 탤런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민종, 그다음에 이재룡, 유호정 이런 분들도 중년 배우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연이나 고아라 아시죠? 이런 청년 탤런트도 있고 개그맨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김경식, 홍록기 이게 다 소속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건 이제 아우르는 이제 SM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소녀시 좋아하는데 한류를 이끈 대형 기획사만큼 왜 창원에 오지? 창원에 온단 말이야?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저 역시도 나름 정말 기대가 되고 이제 귀가 쏠깃한 게 사실이죠. 강기태 씨 표정 보니까 당장 소녀시대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보입니다. 그 SM타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네. 일단 안상수 시장의 좀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상수 시장은 이제 취임 이후에 그 창원을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었죠. 문화예술 특별시로 나아가겠다는 선포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여하는 그 창원 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기로 이제 SM과 협약을 맺은 것인데요. 창원시 이제 시유지인 그 의창구 팔룡동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빠르면 올 연말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는 SM이 창원이 아니고 부산에 가려고 했죠. 그래서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과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임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신세계하고 이제 어떤 일로 협상이 안 됐고요. 이후에 이제 부산시에서 이거를 알고 광안리 근처에다가 그 SM을 유치해 보려고 했었었죠. 근데 역시 임대 조건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건데 이번 창원시가 그 안상수 시장이 문화예술 특별시를 선포한 거하고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SM이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SM타운에 가면 매일 아이돌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SM타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생기는 거죠? 일단 그 건물 규모를 보면요. 그 대지 면적이 이제 3,580제곱미터인데요. 지상 9층에 지하 4층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840석 규모의 이제 홀로그램 공연장과 또 컨벤션 센터, 그리고 또 이제 한류스타 아이템과 이제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그 스타 테마형 호텔이 또 안에 들어서는데요. 또 한류스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시설 면적 크기만 놓고 보면 서울에 있는 그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의 2배 이상 규모이고요. 아이돌 그룹을 늘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홀로그램 공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신인 그룹이나 연습생들의 공연은 좀 간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관한 창원시의 기대가 엄청 크다고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아주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 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어떤 사업보다 좀 빠르고 힘있게 추진 중인데요. 그 4개월 만에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발표한 이후에 이제 4개월 만인데요. 올 연말에 이제 착공에 빠르면요, 이르면 올 연말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2020년에 이제 이 SM타운이 개장이 되는데요.
창원시가 내놓은 그 기대 효과를 보면 그 숙박 체험 체류용 관광이라든가 K-팝 월드 페스티벌과 연계를 한다든가 글로벌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한류 메카 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생산 유발 효과가 5,600억 원이고 부가가치가 2,236억 원, 고용 유발은 3,477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창원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생산 유발 효과, 뭐 부가가치 얼마고 이렇게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근데 성공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도대체 이런 기대 효과 산출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이 추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추정치. 보통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을 맡기면 이 용역업체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죠. 그래서 산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인용하게 되는데 처음 사업비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보니까 조금 부풀어진 내용이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대 수익 이만큼 생기고 일자리 이만큼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창원시가 이 SM타운 건립을 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환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 또 우려의 시선도 많거든요. 그렇죠. 뭐 환영과 우려 두 가지 부분인데요. SM 건립타운 이제 우리 SNS 반응을 딱 보면 됩니다. 일단 창원시 홈페이지 가보면요. 파령동 핫플레스에 되겠다. 이제 서울 안 가도 되겠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엑소 팬들이 창원에 다 오면 창원이 이제 중국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반대는 이제 문화 발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데 결국은 상업 건물 아니냐. 그다음에 이 문화 거점으로 키우기에는 현재 건물 계획하고 관광 프로그램이 좀 뜬금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고 아니, 코엑스 가서 볼 때도 부질없다고 느꼈는데 2배나 큰 것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환영과 우려 두 가지를 다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도 지금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KBS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위주의 개발 그리고 사업 특혜의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죠. 일단 사업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민자 사업자를 끌어들였죠. 그 창원 아티움 시티죠. 창원 아티움 시티라는 민자 사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기부 체납 방식이죠. 시가 일단은 시 소유의 땅 파룡동에 있는 땅 약 한 8,500평 중에서 6,600평 정도를 사업 시행사인 창원 아티움에 이미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가 여기다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짓겠다는데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고 그리고 남는 땅에다가 이 시행사에서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지어서 이것을 창원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창원시는 이것을 SM에다가 운영권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운영권과 운영에 발생된 수익금을 다 SM이 가져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부동산 위주의 개발이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사업 특혜는 어떤 부분인 거죠? 제가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판에 이 팔룡동 땅이 원래는 주거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미관주거입니다. 미관주거요? 예, 미관주거였는데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복합타운 유치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계획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을 했던 거죠. 이것을 두고 이제 특혜가 있었다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꼭 특혜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 좀도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민간 투자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은 민간 투자 사업을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정책적 사업입니다. 네. 예, 정책적 사업인데 이 사실 시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그냥 지어서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운영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주면 되는데 지을 돈은 없고 또 사업을 해야겠고 이럴 때 보통 민간 투자 사업을 유치를 합니다. 특히 시비를 잠재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가 직접 개발하면 되죠, 직영으로. 근데 이제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지자체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사실 어느 지자체마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면서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기부 체납의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대부분 있어요. 있는데
그 이번에 지금 이 SM타운 경우에도 그 창원시내 일반 상업지구에 그 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그 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좀 특혜라는 시각도 좀 있는 거죠. 네. 팔용동에 있는 여기 부지가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에 남아있는 정말 노른자 땅, CUG 땅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개발하는 거 할 수 있죠. 개발하고 그 의창구 주민들은 다 원해요. 개발하기를. 개발하는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정말로 그 아주 그냥 정말 좋은 몫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7월에 문화예술특별시 선포하고 나서 후다닥 4개월 만에 모든 걸 다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더해서 원래의 목적은 문화관광타운을 만든다는 게 목적인데 이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되고 있는가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 시행자는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금을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건설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49층입니다. 49층의 주상 복합 아파트가 4개 동이 들어서고요. 그 옆에 28층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이 전체 면적의 땅 면적의 86%가 이렇게 다 부동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소위 말해서 SM타운과 주차장은 14%의 땅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 계획은 있는데 도대체 SM타운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컨텐츠 계획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잖아요. 이 땅을 이렇게 후다닥 개발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의 컨텐츠는 하나도 지금 밝혀진 게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 계획만 지금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보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공사 중인 아파트가 요즘 창원에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만큼 또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다는데 이게 수요가 다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일전에 그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네. 그 시정 질문에서 안 시장을 상대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39사단 개발터에도 네. 지금 주상복합 상가 물론 이제 주거단지도 있지만 상가 시설이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그 창원 중앙역 쪽에 지금 그쪽에 역세권 개발한다고 지금 도에서 최근에 분양 공고까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SM 타운도 물론 이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유치하는 것이지만 또 상업 시설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차로 10분 거리 섹터 범위에 지금 상업 시설이 대단위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창원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한정된 파이인데 이렇게 상업 시설이 늘어나면 기존 상인들은 또 특히 영세 상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발하는 상인들도 있고요. 아니 창원시가 이 팔룡동 이 땅을 시행사에 평당 8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그 창원시내 상업지구 땅값의 평당 가격이 대충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반값이네요. 네, 반값의 시행사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4개 동, 그리고 28층에 오피스텔이 1개 동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예상 분양가가 한 1,300만 원 정도 평당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SM타운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SM타운 건물에 800억, 그 옆에 주차장에 200억 해서 한 1,000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대충 한 1,400세대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분양가가 평당 1,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행사는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중에 시행사가 내놓는 그러니까 창원시에 반환하는 것은 오로지 1,000억, SM타운 지어주는 거 요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또 시의 입장은 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을 용도 변경할 때 창원시 의회 또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서는 뭐 무리 없이 통과가 된 건가요? 근데 일부 의원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은 그 창원시가 또 이제 강력하게 또 추진을 했고 요구를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좀 의회를 통과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SM이라는 대형 기획사를 한류 문화 콘텐츠를 유치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추진이 많이 또 됐으니까 이제 무리 없이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좀
협조해야 된다라는 게 예, 입장이죠. 네. 사실 본 사업은 우리 안상수 시장이 강력하게 제가 알기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좀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좋은 사업이면은 좀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창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쯤은 저는 있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 사업 중에 우리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차지하는 그런 비율, 뭐 특혜 시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나간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원 산단이 지금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창원시의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해서 문화예술 도시를 좀 만들려는 이런 노력.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뭐 의료관광 도시도 얘기 있었잖아요. 의료관광 도시로 하겠다는 이런 노력,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정말 수천억이 들어가고 한번 세팅이 되면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협조를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사업 내용을 협약서부터 해서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죠. 물론 이제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이런 이유인데 사업 계획서를 알고 사업 협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했는지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불리한지 창원시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아예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규수 의원님 말씀 정말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저는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지 사업 시행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닌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창원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줌의 여역도 없이 추진해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 또 공개적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큰 문제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인 공개, 소통, 또 100만 대도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멋진 문화복합타운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SM을 그렇게 유치하려고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까지 하고 유치한 데는 SM 엔터테인먼트가 한류 문화의 선봉이고 그만한 문화 콘텐츠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콘텐츠여야 되는 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가 공개할 필요가 있고 또 향후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지금의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밑받침이 되는 건물의 장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돈은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좀 많은 부분을 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급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고 하고 점검을 하고 검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9산 특허개발하고 거의 형태가 비슷한데요. 그때 우리가 기부대 양형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민자사업할 때 공개 입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검토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사가 얼마 수익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검토를 조금이나 해봤는지에 대한 또 의문이 되고 헐값을 왜 넘깁니까? 그죠? 그러면 시행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없느냐 이것도 검토해볼 만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제기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까 다 전부 다 말씀하신 거냐 공개라는 거죠. 공개의 원칙인 거죠. 터놓고 딱 비교를 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강대 총장이 39사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39사 개발하고 지금 여기 파룡동 CUG 개발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어요. 39사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나서 생긴 개발 이익금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 그 규모가 1,200억이든 제 주장은 1,200억 원래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1,200억이든 얼마든 간에 우리가 개발 이익을 지금 환수하잖아요. 환수하는데 문제는 여기 파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에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한 1,400세대에 평당 1,300만 원 정도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개발 이익이 시행사의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 창원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1,000억 원어치의 SM타운 건물을 지어주고 남는 개발 이익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먼저 필요하고요.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남는다고 계산이 나오면 시행사가 일부 창원시에 그 환수해 내야 되는 거죠. 팔영동에 예를 들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1,4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거가 개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홈플러스 사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교통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시행사는 여기 들어와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SM타운은 돈 한 푼 안 내고 여기 와서 운영을 20년 동안 하는데 정작 창원 시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막대한 교통 대란 그리고 인근이 엄청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 간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모스란히 창원 시민들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창원시와 시행사가 건물을 다 지어서 SM은 들어와서 운영을 해주세요.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SM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그 방금 이제 여러 패널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SM 입장에서는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창원시가 그만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부산시와 유치 경쟁도 벌였었는데 이런 조건이면 SM은 당연히 창원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현재 계획상 SM은 팔룡동에 이제 문화복합타운이 지어지면 20년간 SM이 전적으로 맡는 건 아니고 시행사 같이 운영권을 맡게 됩니다. 맡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후에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부는 그만큼 창원시가 또 SM테미터를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이후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운영이라든가 역할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시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SM에서 사실은 뭐 부산으로 가는 걸 희망을 하지 경상남도 창원에 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부산보다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20년 운영권을 전폭 지원해 주시면서 도대체 어떠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지금 받을 건지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으니 다들 의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SM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지만 SM이 여기 와서 기념품 샵이라든지 기프트샵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만 해서 예를 들면 수익만 가져간다면 그건 문화예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MOU, 협약서, 그 개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십시오. 네. 참 SM 문화복합타운이 창원시 문화도시를 선도할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무조건 본질이죠. 이 관광객들에게는 왜 여기에 와야만 하는지 그리고 관광객이 왜 거기에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무조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딱 하나의 명분 그것들을 꼭 컨텐츠 양산되는 거 그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딱 일반 사람들이 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컨텐츠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시, 행정 이런 거 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서울 가고요. 부산 가죠. 창원에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원만의 무엇, 경남도에서의 창원의 랜드마크 이것들을 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진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면 이거 그냥 전시하고 사람들 그냥 많이 왔다 한번 거쳐가는 장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본질이란 말을 더해서 초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건데요. 창원시는 SM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고 또 그 파격적인 조건에 응하는 또 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상복합타운을 허용한 것이잖아요. 기부채납 방식으로. 근데 주상복합타운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시행사가 이익금이 그만큼 줄어들수록 기부채납되는 그러니까 SM타운의 규모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행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뭐 주상복합타운에 더 집중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시장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창원시가 그야말로 한류 문화 메카 도시로서 더 나아가 문화예술 특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잘 활용하겠다라는 원래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예술을 보실 것 같아요. 안상수 시장님이. 그래서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셨는데 얼마나 깊은 고민과 그다음에 진지한 연구가 있었는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특별시가 거대 그 기획사를 유치하는 걸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SM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그 창원의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자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정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사업의 순기능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K-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문화의 중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엑소의 뭐 공연이나 우리 K-팝 공연을 할 때 가까이는 일본, 중국, 멀리는 유럽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숙박이나 쇼핑이나 이런 걸 한다면 정말 우리 경상남도 또 창원시가 정말 문화복합 타운의 그 어떤 효과를 얻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변에 관광 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SM이 저는 정말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카페와 음식점을 전부 다 운영하겠죠. 운영 수익금을 우리가 못 가져오니까 그 점을 아마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가면 보통 7만 원, 10만 원 쓴다 그러거든요. 거기 가면 방문하면요. 네. 그 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그거 지금 퍼센테이지 물건 하나 파는데 창원시와 SM이 이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모든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는 개발하고 부지하고 모든 걸 다 대주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앞으로 차후 그런 MOU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욱더 추가 협약을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늘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이유는 그 그늘의 크기를 좀 줄여보고자 함일 겁니다. SM 문화복합타운 안상수 시장이 최대 업적으로 공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경청해야 그 그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SM타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애정어린 시선이 으르렁 될수록 이 사업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패널분들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이른바 최순실 파문으로 이런 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요즘입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상처받는 국민들. 어디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 정치권이 답을 줄 때입니다. 감시자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